집값이 전셋값보다 떨어지는 역전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곳 대구였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깡통 전세 가구가 가장 많은 곳도 대구였습니다. 대구가 아마 3개월, 4개월 전에는 거의 전체가 막혔어요. 연마표가 안 나가고 뭐 그런 상황이고 또 마피를 너무 심하게 자기가 팔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피만 받아가고 바닥에 사다시피 막 힘들게 해가지고 모르겠다 그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내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나중에 발것이 되는 것이 진영불장이 됩니다. 저는 2024년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한마디로 비대칭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도 떨어지고 기존 주택 가격도 떨어지는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준공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전국에서 10,000 가구가 넘었습니다.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손님이 1명 정도 운이차 왔다 갈 정도. 양극화는 계속 유지되거나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처분이나 유동화에 이제 별 어려움이 없는 지역들 이런 곳들에 좀 집중하는 양상들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서울 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남 서초라던가 뭐 용산이나 뭐 압구정 여의도 같은 좀 장기를 보는 재건축 지역이나 이제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들 뭐 이렇게 좀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실험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이후의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거죠. 강남 불패가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늦게 떨어지고 먼저 반등한다는 게 강남 불패예요. 이걸 잘못 해석해버리면 강남 집값은 영원히 안 떨어지니까 무리해서라도 아무 때라도 사도 돼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강남은 늦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먼저 반등하지만 늦게라도 떨어진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강남 아파트가 누적적으로 전세가요 거의 40% 이상 상승했는데 네. 집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0%가 빠졌어요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더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그리고 매물이 증가하면 집값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전세 가격 오른다고 해서 연관해서 또 집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역별로 양극화는 내년에도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2040년까지도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라서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요. 비수도권 인구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가지고 집값을 전망하신다 하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비대칭화가 야기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가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그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총론을 정리를 해주시죠. 가격이 하락폭이 큰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진 물건이 많아질 거예요. 여기서 잘 선택하는 거죠.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장의 변화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한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미 있게 시장의 변화를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